7만 9천 원 찍고 나면 올라가 줄 거라고 생각했어. 넌 대한민국 1등 주니까. 전 세계 반도체 1등 기업이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래 부자를 꿈꾸며 삼성전자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퓨처 리치입니다. 자, 답답하시죠? 네. 저도 미치겠습니다. 아주. 아니, 언제까지 8만 전자에 머물러 있을 것이오? 이제 올라갈 때 되지 않았시오? 아주 예전부터 뭐 주식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경험이 많으셔서 뭐 IMF도 있었고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도 있었고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뭐 크고 작은 뭐 국제적인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주가는 폭락했었고 또 보란 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반등을 보여줘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도 금방 잠시 유행하다가 말 줄 알았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 그때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내려왔었죠. 이 삼성전자가 4만 원을 기록할 때 뒤늦게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큰 수익을 맛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야, 주식 투자는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투자만 해놓으면 금방금방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꽤 많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4만 원대부터 9만 6천 원 최고가 기록할 때 거의 뭐 100%의 수익을 올려줬을 텐데 삼성전자 말고도 다른 종목들 뭐 전기차 관련, 뭐 배터리 관련, 그다음에 뭐 반도체 소부장 관련, 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뭐 적게는 뭐 2배, 또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3배, 4배 이렇게 아주 높은 수익률을 안겨다 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작년도 그렇게 급등하는 그런 장세, 여러분들이 평생 주식 투자하시면서 그런 기회를 얻는 거, 일생에 있어서 그닥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라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 투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자기와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년 차트를 볼 때 뭐 9배, 10배 같습니다만 지금 이 구간, 뭐 6개월치 횡보하는 구간, 이런 구간을 버텨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시면서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일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과연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지금부터 이제 다시 주가는 상승 탄력을 받는 것인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날 끝난 그 삼성전자가 0.12% 내렸죠. 8만 원에 결국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죠. 삼성전자 주가가 가파르게 반등해 주면서 1월 15일이었습니다. 장중에 96,800원까지 찍고 결국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계속하면서 지금 주가 대비 거의 한 20% 정도 이상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 5만 원대 중반 정도에 머물렀던 그 삼성전자 주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 4만 원대까지 밀렸다가 그 단기간에 9만 원대 올라온 것은 올해 1분기와 2분기 또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것이다. 뭐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9만 원대까지 올라갔던 것이고 지금 뭐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 미리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4분기부터 내년에 업황이 조금 안 좋아서 이 실적이나 이게 좀 밀릴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 그리고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투자 또 M&A 또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그 부재, 뭐 결국 부재로 인해서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이 증설과 투자와 이 M&A 관련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기간의 급등, 뭐 여러 가지 피로감,
또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었죠. 이 파운드리 공장의 가동 중단이 있었습니다. 폭설로 인해서. 그리고 비메모리 공급 부족 사태 등이 쏟아지면서 결국 이 8만 원 초반대 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박스권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는 상태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올해 2820.51에서 3281.78로 6개월 동안 무려 한 16% 상승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거의 한 20% 빠져 있죠. 자, 이제 시장의 관심은 7일 있을 잠정 실적에 눈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주가 향방이 과연 7일 이후부터 과연 상승할 수 있을까?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그 증권사들의 그 리포트들을 보면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대부분이 거의 뭐 9조 원대 중후반에서 10조 원대 초반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더 탄력이 받지 않을까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개월 전에 그 영업이익이 10조 3,210억 원 대비 5.9% 그리고 3개월 전이 9조 8,624억 원보다 10.8% 증가한 규모라고 합니다. 최근 잠정 실적 발표가 임박해가지고 무려 또 11조 원대 영업이익이 전망에 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1조 6천억, 또 NH투자증권, 뭐 한화투자증권, 또 현대차증권, 유한타증권은 11조 4천억, 하이투자증권이 11조 3천억 원, KB가 11조 1천억 원 등 2분기에 뭐 1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분위기는 좀 괜찮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분위기가 아무리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이 8만 5천 원, 9만 원을 뚫기에는 힘이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와 관련해서 M&A 관련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고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하는 데는 힘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 속에 줄줄이 목표 주가가 상향됐었는데 연초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확실히 많이 톤다운이 됐죠. 그래서 현대차증권의 그 보고서에 보면 그 노건창 센터장이라고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도 서버 디램 가격의 변동성을 반영한 조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 그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와 디램 회사 간 3분기 서버 디램 가격 협상이 아무래도 상당한 난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뭐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체돼 있는 이 분위기를 빨리 타개하는 게 주가 상승의 그 동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뭐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그룹에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이 지난 2016년 미국 전장업체죠. 하만을 끝으로 5년째 올스톱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 가운데서 NXP 회사를 인수하는 것이 삼성전자 주가의 상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중요한 건 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지금 정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간에 매출이 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 M&A라든가 뭐 신사업 진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적극적인 투자를 계속해서 이뤄내야 되는데 지금 결정권자가 지금 안 계시니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뭐 옥중 경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뭐 매일매일 면에 가서 어떠한 시그널을 전달받을 수 있고 그 시그널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부재 중이지만 충분히 공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그 여론을 조성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못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가석방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을 만들어 가서 자기 수장을 나올 수 있게끔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측에서도.
그래서 뭐 정재계에서도 이번에 8월 15일 날 특별 사면이라든가 뭐 가석방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뭐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모양새가 좋지 않겠습니까? 딱 보란 듯이 가석방이라든가 사면으로 나와 가지고 드디어 본격적인 투자 소식을 알리면서, 그래야 모양새가 좋으니까. 저도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좀이라도 훨씬 더 본격적인 반등하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는 시기가 8월 15일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자리가 공석이고 부재 중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날아간다, 원치 않습니다. 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더 그렇죠. 왜냐면 선친께서 지금 타계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그 경영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평가받기 위해서라도 본인이 지금 부재 중일 때 주가가 움직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 나왔을 때 본격적인 주가도 움직이고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과감한 투자, 뭐 M&A, 그래서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분들은 뭐 괜찮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마음이 초조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에 뭐 올인하신 분들 더욱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실적 발표를 전후해서 뭐 2, 3%의 뭐 상승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고점 뭐 96,000원을 뚫고 가기에는 아직은 힘이 부족한 상태고 갈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아무튼 뭐 저와 함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면 우상향하는 것은 분명한 거니까, 네, 초조한 마음 갖지 마시고 꾸준히 그냥 오를 땐 말고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수량을 늘려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남은 주말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미래 부자를 꿈꾸며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고 있는 미래 부자였습니다. 퓨처리치 감사합니다.